저는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64세. 30년간 택시 핸들을 잡았던 제 인생이 이렇게 조용히 멈춰 섰어요. 은퇴한 지 석 달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요. 예전엔 새벽 4시면 일어나 세수하고 차고로 달려갔는데 이젠 8시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아내 순자가 떠난 지 8년이 지났어요. 여보, 나 먼저 갈게. 미안해.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폐암이었죠.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 왜 폐암에 걸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병원비로 제 적금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내를 잡을 순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과 은퇴금 5천만 원이 전부예요. 아들 민우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자기 가족 건사하기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해요. 며느리 얼굴은 명절에나 봅니다. 섭섭하진 않아요.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알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밥. 맞은편 의자가 텅 비어 있어요. 8년 전엔 저기 아내가 앉아서 웃으며 반찬을 더 먹으라고 했는데 밥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없어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냥 입이 심심해서 먹는 거죠. TV를 켰어요. 뉴스에선 물가가 올랐다고 난리예요. 저한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혼자 먹고 혼자 자는데 물가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웃집 김명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수 씨, 내일 교회 친목 모임 가실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영자 씨 따라 가끔 어르신 모임엔 참석합니다. 심심풀이죠. 글쎄요. 가야 하나. 가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대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영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저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잣말이 늘었어요. 거울 보면서 제 얼굴에 대고 말을 걸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찌개는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데울 기운도 없었죠. 그냥 후루룩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저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겠죠.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이 방이 좁다고 투덜댔는데 이젠 너무 넓습니다. 순자야, 나도 외롭다. 혼잣말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요? 모르겠어요. 그녀의 미소가 찾아왔다. 교회 지하 식당엔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자 씨 뒤를 따라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국수가 나왔죠. 멸치 육수에 호박이 둥둥 떠있는 따뜻한 국수였습니다. 혜수 씨, 저기 새로 오신 분 보여요? 영자 씨가 눈짓으로 가리킨 곳에 한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깔끔한 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어요.
조용히 국수를 드시는데 뭔가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선미 씨래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대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뛴 건 아니고 뭔가 묘한 감정이었어요. 동질감이랄까요. 저 사람도 혼자구나 하는. 식사가 끝나고 자유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 들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 없으세요?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아는 분이 없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선미 씨는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어요. 저는 이선미예요. 올해 58입니다. 정혜수입니다. 64이에요. 택시 운전하셨다고 들었어요. 누가 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 선미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럭저럭 살았죠. 선미 씨는요? 저는 약국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쉬고 있고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미 씨는 남편을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더 외롭다고 했죠. 저는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립다고. 혜수 씨는 참 성실하게 사셨어요. 보면 알아요. 선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기 매주 오시죠? 네,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설렘이랄까요? 아니, 설렘까진 아니고 뭔가 기대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혜수, 너 지금 웃고 있잖아. 오랜만에 제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늦은 사랑의 불씨. 선미 씨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교회 모임이 끝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닥에 깔렸죠. 선미 씨는 걸을 때 제 보폭에 맞춰줬어요. 혜수 씨,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택시를 몰며 항상 빨리빨리 살았어요. 손님을 빨리 태우고 빨리 내려드리고 다시 빨리 달렸죠.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선미 씨는 뭐 하실 때 제일 행복해요? 글쎄요. 요즘은요. 이렇게 혜수 씨랑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64세 남자의 심장이 뛴다는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미 씨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미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혜수 씨, 우리 강릉 바다 구경 갈까요? 날씨 좋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요? 네. 하루 다녀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요.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좋습니다. 갑시다. 다음 주 화요일, 저희는 강릉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미 씨는 제 팔에 살짝 기댔어요. 졸리다고 했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강릉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가 출렁이며 모래사장을 적셨습니다. 혜수 씨, 손 잡아도 돼요? 선미 씨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8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여자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을 선미 씨는 꼭 쥐었어요. 이렇게 잡고 걸으면 안 쓸쓸하잖아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엔 해물탕을 먹었어요. 선미 씨가 게살을 발라서 제 앞접시에 놓아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힘내셔야죠. 선미 씨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64세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선미 씨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혜수 씨 덕분이에요. 잘 자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내일 또 봐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이불을 덮었어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낯선 그림자. 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주 안 계시네요. 민우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산책 좀 다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누구랑 다니세요? 교회 모임에서 만난 분이야. 민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더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요즘 이선미라는 분이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자 이모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요. 민우의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선미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어떻게 아세요? 몇 번 만났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냐? 나도 사람 보는 눈 있어.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은퇴금이랑 전세금 다 털리면 어쩌려고요? 민우는 더 말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우 말이 맞을까요? 선미 씨가 정말 제 돈을 노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선미 씨의 그 따뜻한 눈빛이 거짓일 리 없어요. 하지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선미 씨를 만났을 때 제가 물었어요. 선미 씨,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선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수 씨, 저는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선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수 씨, 미안한데요. 제가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비요. 어디 아프세요? 자궁에 혹이 있대요. 수술해야 한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우의 경고가 머리를 스쳤어요. 선미 씨, 그건... 미안해요. 제가 부담 드렸네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잊어주세요. 선미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300만 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선미 씨가 정말 아프다면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찾아야겠다고. 달콤함의 대가. 저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쉽게 꺼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선미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미 씨, 여기 있어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선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혜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선미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선미 씨는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감사의 표시로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선미 씨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선미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선미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선 오래된 드라마가 나왔어요. 선미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혜수 씨,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해요. 저도 편안했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제가 일어서려는데 선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요. 혼자 있기 싫어요. 선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그럼 조금만요. 선미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혜수 씨, 저를 안아주실 수 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미 씨를 안았어요. 선미 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선미 씨, 쉿. 아무 말 하지 마요. 그날 밤, 저는 선미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어요. 두 노인의 조심스러운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선미 씨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혜수 씨, 많이 드세요. 선미 씨, 어젯밤은 괜찮아요. 우리 서로 외로웠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밖에 있었다. 혹시 그 여자랑 계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전화 한 통. 일주일 후 선미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수 씨, 미안한데요. 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부탁이요? 지인이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요. 부동산 경매인데 넣으면 2배로 불어난대요. 우리 같이 투자하면 어떨까요? 투자요? 네. 제가 2천만 원 넣을 건데 혜수 씨도 2천만 원만 넣으시면 반년 후에 각자 4천만 원씩 받아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선미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혜수 씨, 믿어주세요. 저도 제 돈 넣는 거예요. 같이 하면 노후 자금도 마련되고 좋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까지만 가능하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2천만 원. 제 은퇴금의 절반입니다.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선미 씨 말대로 2배가 되면 노후가 훨씬 편해지겠죠. 민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민우야, 내가 투자 하나 하려는데 내 생각은 어때? 무슨 투자요? 제가 선미 씨 이야기를 했더니 민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게 뻔한 사기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선미 씨도 자기 돈 넣는다는데. 아버지, 그게 다 수법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만나지 마세요. 민우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민우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선미 씨를 믿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미 씨를 믿기로 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 정도 판단력은 있습니다. 선미 씨는 저를 속일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선미 씨한테 돈을 건넸어요. 선미 씨, 여기 있어요. 우리 잘 되겠죠? 선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혜수 씨. 우리 곧 부자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일주일 후 선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선미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사람한테 물었어요. 옆집 사는 이선미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그 집이요? 며칠 전에 이사 갔던데요. 짐 싸서 나가는 거 봤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작은 집, 큰 웃음.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민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랬던 거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다. 하지만 돈 돌려받기 힘들 거래. 아버지, 그 돈이면 몇 년을 사실 수 있는 건데. 민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2,300만 원. 제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쉽게 속다니.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민우야, 나 괜찮다. 아니에요. 어차피 방 하나 비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가족 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가족이에요.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돼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절 걱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우네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 손주들도 낯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뭔데? 받아쓰기요. 할아버지가 불러주시면 제가 쓸게요. 저는 안경을 쓰고 교과서를 펼쳤어요. 자, 시작한다. 첫 번째. 가족. 지훈이가 연필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잘했다. 두 번째. 사랑. 지훈이가 웃으며 썼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웃 김영자 씨가 찾아왔어요. 혜수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선미 그 여자 소개해서. 영자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래도요. 앞으로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영자 씨는 매주 김치를 담가다 주셨어요. 민우네 식구들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어때요? 심심하실 텐데. 봉사활동. 네. 거기서 노인분들 식사 배식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드리는 거래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보다 더 외로운 노인분들이 계시겠죠. 해볼게. 복지관에 가보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배식을 하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외로움을 안고 사셨습니다. 저처럼요. 혜수 씨, 오늘 국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엔 민우네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했단다. 우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지훈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선미 씨한테 속았을 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돈은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다. 사랑은 믿음이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신문엔 이선미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범 이선미, 경찰에 검거. 피해자 12명, 피해 금액 3억 원. 제 손이 떨렸어요. 저 여자가 여러 명을 속였대요.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저 여자가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었구나. 경찰이 연락 올 거예요. 진술하러 가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분, 피해 금액이 얼마죠? 2,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수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수 씨, 뉴스 봤어요? 선미, 그 여자 잡혔대요. 네, 알아요. 정말 나쁜 년이에요. 혜수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속이다니. 이제 다 끝났어요. 생각 안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배식 봉사가 있는 날이에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혜수 씨, 오늘도 왔구만. 고맙네. 할머니, 밥 많이 드세요. 국을 따라드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선미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돈을 잃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64세, 은퇴한 택시 운전사. 아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노인.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선 손주들이 떠들며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왔다. 지훈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진짜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 놓았어요. 아버님, 손 씻고 오세요. 밥 먹어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우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줬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너희들도 먹어.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믿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다른 거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것. 선미 씨를 믿었던